1997년 겨울,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기업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나라 전체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절을 겪은 분들은 지금도 그 공기를 기억합니다. 신문 한 면마다 IMF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고 뉴스에서는 매일 구조조정과 실업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때를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 한반도의 북쪽에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IMF로 흔들릴 때 북한은 경제가 아니라 체제 자체가 붕괴 단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들어갑니다. 국가가 책임지던 배급 체계가 사실상 무너졌고 식량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공장들은 멈췄고 정의는 불규칙하게 끊겼으며 사람들은 국가가 아닌 자기 힘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시기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배급이 끊겼다는 사실보다 국가가 더 이상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굶주림은 단순한 부족이 아니라 삶의 기준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움직임은 점점 국경을 향하게 됩니다. 1997년 한국이 IMF 관리 체제에 들어간 바로 그 시기 북한 내부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국경 통제가 눈에 띄게 느슨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체제의 의도라기보다 현실적인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국경을 지켜야 할 병사들조차 먹을 것이 부족했고 뇌물을 받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상황에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탈북은 극히 일부의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부터 탈북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먹기 위해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서 변화가 먼저 감지됩니다. 강을 건너 중국으로 나갔다가 먹을 것을 구해 다시 돌아오는 왕래가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이 시점은 탈북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 번 넘으면 돌아오지 못하던 국경이 잠시 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생활 통로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곧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변해갑니다. 같은 시기 한국 사회는 IMF 충격으로 극심한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대량 실업이 발생했고 가정이 무너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은 국경을 넘어 북한에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북한 당국은 남한이 IMF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내부 선전에 적극 활용합니다. 남조선도 결국 자본주의의 한계에 부딪혔다. 조만간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반복해서 전달됩니다. 그러나 국경을 통해 전해지는 현실의 소문은 선전과 달랐습니다. 한국은 힘들었지만 굶어 죽지는 않았고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조용히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기에 남아도 계속 굶어야 하는가? 밖으로 나가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가? 1998년 이후 탈북 시도는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부터 탈북 브로커라는 존재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연결이었지만 점차 돈이 오가고 루트가 정리되며 하나의 구조로 굳어집니다. 중국을 거쳐 동남아로 그리고 한국으로 이어지는 탈북 경로는 IMF 이후 사실상 완성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경제 위기는 북한 주민들에게 세상이 완전히 닫혀있지는 않다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남한도 무너질 수 있다면 북한의 체제 역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이것은 체제에 대한 신뢰의 균열이었습니다. 김정일 체제는 이 시기를 가장 위태로운 순간으로 넘기게 됩니다. 굶주림, 국경 이탈, 외부 정보 유입,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폭발한 유일한 시기였습니다. 이후 북한은 국경 통제를 다시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지만 한 번 열렸던 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IMF,
직후 시작된 탈북의 흐름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IMF를 한국의 경제 위기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한반도의 북쪽에서는 생존을 건 이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반도, 전혀 다른 선택. IMF는 남한에게는 경제 위기였지만 북한에게는 체제가 흔들린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그 균열을 통해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IMF 직후 탈북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